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211호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먹거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 증가와 범위 확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항 중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4항 제5호를 그 밖의 먹거리,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하고 같은 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및 제6호 농식품 유통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원 범위 확대로 다양한 먹거리 관련 단체 종사자의 참여로 향후 먹거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먹거리 보호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먹거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와 농식품 유통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서 11조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25명 이내로 이제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왜 15명 갖고는 부족한가요? 25명 10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먹거리위원회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명인데요. 예. 이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지금 3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네. 활성화 분과하고 공동체 분과, 그다음에 이제 보장 분과 이렇게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 각 분과에 지금 이제 거기 위원님들이 4분씩 지금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의견을 수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인원수를 좀 의원수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추가로 이제 타시군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래 크니까 이제 지금 현재 5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인근 화성시나 뭐 이천 이런 데도 저희보다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한 40명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한 25명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인원은 너무 적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늘려서 25명 정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네네. 10명 정도를 늘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의원회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나요? 1년에 몇 번 어떻게 주기적으로 열리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별로 저희가 1회 정도 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원회를 조금 개최를 하죠?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좀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잘 안 열리고 이제 서면 뭐 심의도 했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다른 그 위원회보다 그 위원회가 별로 이렇게 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에는 이제 연 1회를 하게끔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임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이나 이제 공동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제 제적위원회에서 이제 3분의 1 이상 있을 때 이제 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물론 다 정해진 건 아니 분기별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필요할 때 하는 사항이라 요거는 뭐 더 늘리거나 하는 거는 그때 이제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또 더욱 발전적인 우리 위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이제 명수가 늘어야 된다고 하면 또 늘려야 되겠죠. 이 바른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한테는 지금은 뭐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먹거리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지금 구성원도 다양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거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모셔올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원회 모셔올 때 전문성이 좋으신 이런 위원회를 좀 모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먹거리 그 운영위원회가 연간 밑에 회의를 하셨냐 그러니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난해 3회 하셨다 그랬는데 몇 월 달 하셨습니까? 지난해 이제 1월 달에 이게 발족을 해가지고요. 네. 1월에 개최했고 작년 5월 13일 날 2차 회의 했고요. 네? 12월 5월 13일이요. 5월. 13일 날 네. 2차 회의 개최했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22일 날 3차 회의 개최했습니다. 현재 공동위원장님 두 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운영위원회 할 때? 운영위원회 할 때 이제 1차 회의 때는 13명 참석하셨고요. 네. 2차 회의 때는 9명 참석하셨고 3차 회의 때 10명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참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은 전원이 다 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다른 일정 겹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비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아주 굉장히 그 사무가 바쁘신 분들로 구성돼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의원회 개최해도 이제 100% 참석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참석률이면 평균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 한 번씩 참석하는 운영회고 뭐 1년에 분기별 4분기 해서 4회 뭐 한 번 더 추가를 한다면 뭐 5회 정도 이렇게 운영회를 개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 운영위원분들한테 좀 이렇게 회의에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본 적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모든 이제 위원회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제 위원회 저희도 많이 있지만은 사전에 이제 그 가장 적정한 날을 서로 이제 전화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잡고 가장 많이 참석하실 때를 저희들이 잡아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서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좀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좀 소통을 해서 좀 더 많이 참석 가능한 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4회 운영회를 했는데 50% 2회 이상의 어떤 회의를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뭐 제도가 좀 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 이게 이제 그 농림부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경기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이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위원장으로다가 지금 이제 도지사님하고 우리 평택분이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원칙으로 간다고 하면은 각종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참석이 안 되시면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공동위원장으로서 두 분이 계시면은 회의 주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참석하실 때는? 대부분은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공동위원장 중에서도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 주로 하시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행사나 이런 거 이제 빠지실 때는 이제 그 공동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제 그 바쁘시면은 위원장으로 등록 안 하시면 되지. 바쁘신 분이 등록해 놓으시고 옆에 공동위원장으로서에 대한 그분을 또 같이 참석을 했을 때는 눈치 보게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 위원장님은 이제 각 이 위원회를 갖다가 물론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긴 했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공동위원장 부분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타시군 거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봐가지고요. 뭐 적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우리 평택시의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그 먹거리 보장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하셔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한 분 한 분 제가 그 위원님들에 대한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영입하는 위원님들한테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으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평택시의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먹거리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이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먹거리 위원회에는 이제 그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그 우리 영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농업 쪽에서 이제 추진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농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다가 뭐 식생활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취약 분야까지 같이 다 우리 이제 안정적인 이제 먹거리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는 전 먹거리 분야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뭐 심의라든가 뭐 정책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원이 조례상에서 15명으로 돼 있는데 세계 분과를 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위원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지금 증원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회의록을 보니까요,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차
정기가 이제 1월 20날, 22년 1월 20날 작년에 한번 열렸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안건이 뭐냐면 제1호의 안건 평택시 먹거리위원회 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임 안건이 있었고, 제2호의 안건이 평택시 먹거리 분과위원회 구성 안건이 있었어요. 맞죠?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2차가 먹거리 2차 정기회의가 2022년 5월 13일 날 열렸는데, 이때 안건이 제1호의 안건이 뭐냐면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원활한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 증원, 이게 안건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3차 정기회의를 보니까 2022년 12월 22일 날 했는데 심의안건이 3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평택시 먹거리 정책 관련 2023년도 예산안, 2호의 안건 평택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향후 운영 관련 의견 수령, 세 번째 항이 그 2차 정기회 때 마냥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이에요. 근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이 핵심이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15명을 25명으로 늘리자. 위원들이 스스로 우리 위원들을 더 늘리자. 이거를 심의한다. 먹거리 위원회에 이분들의 역할과 취지에 맞는 안건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도 분명히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저는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의견하는 거는 또 저희 그 의회의 또 기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먹거리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서 이제 인원 증원이나 이런 거 이제 위원회를 확대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의견은 뭐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차피 이거는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의견은 그냥 뭐 의견 수렴을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입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제안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먹거리위원회에서 1, 2, 3차를 했는데 2차례를 거쳐서 본인들 인원들 증언하는 거를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의의로 올라왔다? 그럼 먹거리위원회가 본인들 2차 같은 경우는 전혀 먹거리에 관련된 안건도 하나도 심의한 건 없어요. 없고 오로지 본인들 인원수 늘리는 거, 이것만 안건을 올려서 했다? 글쎄요, 저는 좀 분명히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과연 위원회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본래 목적을 둬야 될 부분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난 안건이 아닌가. 이게 안건까지 올라가야 될 상황이었나? 그분들이 이걸 심의할 상황이었나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 집행부 의견으로 올라왔다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물론 그분들의 뭐 여론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올라오는 건 좋지만, 이 자체를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올리는 거는 과연 먹거리위원회의 역할을 봤을 때 과연 타당한 거에 대한 거는 뭐 각자의 의견이 틀리겠지만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논란의 중심에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들이 다른 심의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본인들 또 위촉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촉을 그렇습니다. 받은 건데 집행부로부터 위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늘려는 조례를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올렸다는 자체는 더는 제가 의견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충분히 이해되고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서 뭐 예산이나 이런 거 이제 같이 하면서 이것도 이제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해서 아마 이제 좀 개정을 해서 좀 우리 위원회를 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때 심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뭐 3번 중에 2번이 심의를 그렇게 했고요. 2차 정기에서는 심의 안건이 하나예요. 그거 개정하는 거. 그래놓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그분들의 참석 수당은 다 10만 원씩 다 받아 가셨죠. 네,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면 네. 그 먹거리의 본래 취지하고 저는 위원회의 취지하고 맞냐는 거죠, 이게. 이제 먹거리 위원회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먹거리 위원회가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이 우리 먹거리 통합위원회나 뭐 이런 게 같이 돼간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이런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제대로 이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먹거리 관련 정책에 관한 예산이나 아니면 이제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도 서로 거기에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도 이제 먹거리 통합위원회가 제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심의 대상인지도 조례가 심의 대상인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회의원 중에서 2번을 이 조례를 하기 위한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는 것도 과연 이분들이 다른 역할을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다른 심의는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찬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 역시도 지금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평택시의 위원회가 대략적으로 한 뭐 1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100 몇십 개 정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증언을 해서 이 위원들을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2가지 측면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올리셨는데 하나는 이제 위원회의 구성원을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11조 1항이 그다음에 11조 4항에 이제 이 기존의 현행의 이 5항을 좀 이제 5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5, 6, 9, 7호로 해 가지고 좀 세분화해 가지고 좀 분류를 한 2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정이. 근데 이제 이 지금 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기본 전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이 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분과가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4명씩 해가지고 공동위원장 2명 하면은 14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15인 이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5명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는 뭐 8명, 7명, 7명 뭐 공동위원장 뭐 2명 하시든지 뭐 이렇게 아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원인이 기본적으로 4명씩 분과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4명씩 하다 보면 출석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1명 나와서 회의할 수도 없고 2명 나와서 회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기능의 역할에 기능에 있어서도 회의에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이런 거 늘리는 안건이 올라오거나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다 전체적으로 평택에다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게 이제 저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거는 저희들도 뭐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위원회를 뭐든지 다 갖다가 타 지자체에 있는 것도 갖다 그대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게 무조건 구성 및 임기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들어가고 활동도 안 하고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열지도 않고 돈만 수당만 나가고 이런 체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강정구 의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뭐 심사를 하고 논의를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다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